긴 단어들. 자, 일단 읽기를 해야 되기 위해서도 긴 단어가 아이들이 익숙해져야 되겠고요. 우리가 스펠링을 할래도 네, 우리 shepherd 아까 불러줬지만 porcupine, dinosaur 막 등장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1음절만 가르쳐줘 놓고서 이제 눈을 부라리면서 그냥 외워.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긴 단어를 읽게 해주려면 또 쓰게 해주려면 우리가 긴 단어 쓰기를 위한 방법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네, 보십시오. 아까 제가 했는 건데요. For Tom and Sam에다가 제가 말을 좀 더 붙여봤어요. I reread funny books at midnight 이러면서 막 길어지거든요. 근데 길어진 걸 가만히 보시면은요. 베이스 월드들이 있어요. book이란 단어에 s가 붙었다든지 night 앞에 midnight이 붙었다든지 read 앞에 re가 붙었다든지 fun 뒤에 funny 하고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를 긴 단어를 읽는 법, 쓰는 스펠링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월드 스터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드 스터디는 단어를 외우는 연습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문법입니다. 문법인데 어떤 문법이냐? 베이스 월드에 얘들아 앞뒤에 살이 붙어서 길어진 것뿐이야 하고 긴 단어에 대해서 경계심을 풀어주면서 왜 우리가 파니스도 배운 단어들을 현실에 나가면 긴 단어로 바뀌고 있고 걔네들을 어떻게 내가 읽어내고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노하우를. 그래서 우리가 파니스 딱 끝나면 바로 책에 노출시켜서 애들 보고 그냥 읽어대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 옆에서 월드 스터디를 시켜주면 애들이 길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read 앞에 re가 붙었구나. happy 뒤에 happily 하고 뭐가 붙었구나.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도록 긴 단어를 눈치채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몇 개 안 되는데요. 제가 한번 그냥 말로 훑어드릴 겁니다. 첫째, 긴 단어가 나오면은요, 끊어있는 것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뜻은 둘째치고. 왜 그랬는지 둘째치고, 그죠? 그래서 끊어 읽습니다. 자, 여러분 턱을 한번 이렇게 손을 대보시면은요, 네, porcupine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porcupine. 네, 크고 작게 움직였지만 음절이 만들어지면 턱이 움직여요. porcupine. 네, dinosaur 한번 해볼까요? dinosaur. 예, 약하게 강하게 움직이지만 우리 턱이 3번 움직였어요. 그 말은 3syllable word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천천히 말해주고 박수를 쳐보는 거예요. dinosaur. 이렇게 해서 음절이 끊어지는 거를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영어는 옆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끊어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되 선생님은 이제 아이들이 스펠링 단계란 말이에요.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옆에서 끊어주는 거죠. dragon, koala. koala 이렇게 끊어줘야 아이가 koala 이렇게 외우지를 않고 아이가 koala 이렇게 끊어서 스펠링하고 쓸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가르쳐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음절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직 파니스가 끝난 게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어디서 끊어야 될지 난 모르겠다. 그러시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전을 딱 여시면요. 사전 긴 단어 사이사이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어요. 그게 바로 음절입니다. 그래서 그 음절을 따라서 연습을 해주셨다가 아이 앞에서 끊어서 읽게 해주고 끊어서 스펠링하는 걸 보여주셔야 긴 단어를 결국 읽어내는 데까지 간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긴 단어는요. 사실 몇 가지 이유에 의해서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이런 이유에 의해서 단어가 길어진 거니까 겁내지 말고 알아두세요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컴파운드 월드죠. 긴 단어는 알고 보면 단어 2개가 붙은 거야. waterfall, rainbow, paintbrush, beehive, 그쵸? 그래서 그게 긴 단어 2단어가 붙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게 월드 스터디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단어를 끊어주고요. 또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뒷면에는 폭포가 있어요. 앞면에는 water하고 fall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위로 딱 잘라서 그런 단어를 한 4-5개 갖고 주고 퍼즐 놀이를 하게 한 다음에 퍼즐을 붙여보고 그걸 어떻게 읽는지 한번 연습해보고 이런 놀이를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단어 베이스 월드에다가 스가 붙은 거야. finger, fingers, ear, ears. 그렇지? 버스는 2대면 buses, buses 하면 좀 뻑뻑하죠? 그래서 케첩을 넣어주세요 하고 길어지면 좋겠죠? 그래서 buses 이렇게 해서 베이스 월드가 또 복수가 돼서 길어지는 거죠. 그게 명사가 길어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월드를 보여주라. 그런가 하면 읽다 보면 또 어떤 거는 위에 어퍼스트리가 붙으면서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또 너무 길어서 줄인 것도 있어요 하고 컨트랙션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컨트랙션이 그 다른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또 동사도 길어집니다. 3인칭 단수 길어지죠. 또 과거형일 때 또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을 해주자.
그 다음에는 예, 이렇게 형용사도 또 big, bigger, biggest 하고 길어지죠. 그래서 무조건 외워가 아니라 베이스월드에서 이렇게 변형되어 있는 원리들을 가르쳐 주자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언젠가 넘어야 되고 아직도 넘어야 갈 길이 많은 게 바로 prefix, suffix죠. 우리말로 접두사, 접미사. 그래서 이거를 아주 어린 단계의 아이들한테 다 다루는 게 아니라요. 맛을 보이는 거죠. read인데 reread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school인데 프리스쿨이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아이들이 베이스월드 앞에나 혹은 저렇게 뒤에 singer, happiness, care for 이런 식으로 베이스월드 뒤에 살이 붙는다라는 거를 가르쳐줌으로써 아이들이 딱 몰라서 정확한 뜻은 몰라도 예, care 뒤에 ful이 붙었다라는 눈치 정도는 챌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주는 그 과정을 해서 긴 단어를 읽어내게 하고 왜 길어졌는지 그 이유라도 애들이 알게 하고 단어 뜻은 정확하게 몰라도요. 이렇게 연습시킨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예,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SAT를 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치고서는 이제 저한테 한 말이 뭐냐면 역시 제일 딸리는 게 어휘야. 아무리 쏟아지고 퍼버져갖고 하루에 몇백 단어 외우라고 말도 안 되는 걸 해서 했는데 여전히 해보니까 어휘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박사과정을 하면은 또 우리가 치는 게 있죠. GR이요. 그것도 여전히 정말 all about language, vocabulary예요. 그래서 어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학문의 세계로 갈수록 아이들이 외워내야 될 어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알파벳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것도 안 해주고는 그냥 외워 이러면은요. 똑같은 단어도 indescribable. 표현할 수 없는 이걸 외워야 돼요. 그러면 INT 이렇게 외우는 아이하고요. describe 앞에 in이 붙었고 뒤에 able이 붙었다는 걸 알고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외우는 아이가 그 협력해 갈 수 있는 언어 그 습득의 속도는 다른 거죠. 제가 좀 아쉬운 거는요. 월드 스터디에 대한 그 과정을 충분히 안 읽혀주다 보니까 애들이 결국은 파니스 끝나도 플루언트하게 책을 못 읽는 거예요. 왜요? 긴 단어를 읽는 그 비법이나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또 3학년부터 어떤 데 보면 막 보캐블러리를 퍼버준단 말이에요. 하루에 30단어, 일주일에 30단어씩 막 이렇게 주는데 아이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외우고 있나 그러면 거의 개놈 프로젝트 나열하듯이 INTER, TR이 이러면서 애들이 외우고 있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월드 스터디를 통해서 충분히 그 언어 컨셉을 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4, 5학년 때부터 퍼버줘도 어쩌면 그 아이가 처음에는 늦은 것 같아도 월드 스터디를 해가지고 보캡을 많이 접하는 아이는요 아무 개념 없이 그냥 통언어를 외우는 아이보다 그래서 나중에 급하니까 뭐 유추하잖아요. 한국식으로 한국의 유추 연상 막 해가지고 하는데 아쉽죠. 그래서 한국 언어의 그 말의 특징에 맞게 유추해서 하거나 연상법을 이용해서 언어를 외우는 것도 때론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월드 스터디에 의해서 언어를 습득하는 기법을 해주면 아이들이 글쓰기를 위한 또 아주 기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 결과적으로 좀 말씀드린 건 이제 스펠링에 관한 거였는데요. 글쓰기로 가는 첫 단추. 우선 아이가 제대로 스펠링 할 수 없으면 효과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이상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한 글자도 효과적으로 써낼 수 없으면 글쓰기가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펠링이 여기서 뭔가 이렇게 약한 상태에서 제대로 훈련이 안 되면 앞으로 갈 길이 먼 아이들을 끌고 가기 힘들겠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감지하시면서 효과적으로 단계별로 스펠링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펠링을 6학년까지 다루고 있는데 보면 프레피스, 서피스를 중심으로 월드 스터디를 계속 해가면서 스펠링을 하니까 6학년까지 스펠링을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캐블러리란 그냥 30, 50단어 주고 그냥 외우게 할 일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월드 스터디를 시켜가면서 외우게 해야 나중에는 우리 수학도 그래요. 그때그때 문제풀이하는 것보다 우선은 공식을 튼튼하게 해주는 게 필요한 것처럼 언어에도 그런 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주는 것이 라이팅의 기본이다. 그렇게 알고 돌아가시면은요, 우리 그 라이팅을 위한 첫 단추가 좀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오늘 수업 들으면서 우리말과 많이 비교를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도 학교 처음 들어가서 한글을 배우게 되면 받아쓰기 하잖아요. 그게 그만큼 철자, 띄어쓰기 같은 것을 보는 것인데 그런 과정이 오늘 그 스펠링 수업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드 스타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말에서는 단어의 뜻을 잘 모를 때 한자어를 통해서 유추해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어머님들께서 앞으로 아이들 가르칠 때 그런 걸 이용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 듣고 선생님한테 뭐 질문할 내용 있으실 어머님 계십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접두사하고 전부사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쉽게 자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접두사에 국한될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통으로 말해서 올드 스터디라고 말해요. 긴 단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됐고 어떻게 읽고 왜 길어졌는지를 가르쳐주는 올드 스터디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지금 하나 해왔는데 사실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이 어린아이 단계에서부터 스타트가 돼야 돼서요. 그 Phonics in Reading 4 제가 쓴 책의 4권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접두사나 전미사 같은 거를 포함해서 그 배워야 될 항목들을 저렇게 노래로 말로 일단 표현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니스 책을 보시면 그 파니스 음가만 가르쳐주고 끝나는 책이 있지만 월드 스터디까지 사실 가야 파니스 책이거든요. 그래서 월드 스터디까지 이끌어낸 파니스 책을 보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월드 스터디를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기본적으로 뭐 프레픽스, 서픽스, 그 다음에 또 접두사, 전미사, 그 다음에 뭐 어원 공부 이런 책을 여러분이 구입하셔서 엄마가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요. 단계별로 나 공부도 필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단계별로 한번 월드 스터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스펠링이라는 미국 그 교재들이 있어요. 학년별 교재들 중에 스펠링이라는 타이틀로 나온 1학년, 2학년 교재들이 6학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출판사들이 그 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교과서 스펠링이라는 책을 사서 보시면 아이들을 단계별로 월드 스터디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들이 다 적혀 있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세종대왕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말이 확실히 영어보다, 배우기가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자,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엄마도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 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학습에 있어서 일단 한번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습일 겁니다. 그래서 숙제를 하면서 복습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약간의 강제성이 있어서 더 좋기도 한데요. 선생님 오늘은 집에서 어떤 내용들을 함께 복습해 보시고 숙제하시면 좋을까요? 네, 어머님들께서 그동안 혹시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음가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제가 급하게 칠판에 막 적기는 했지만 앞뒤에 올 수 있는 consonant blends, 그 다음에 vowel blends는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우리 아이들이 그거 음가들을 다 알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음가들이 있는지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수업 내용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 다시 보기 제공되고 있습니다. www.ebs2.co.kr 들어오셔서요. 다시 보기 눌러서 몇 번이라도 그냥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내용 중에 사진이나 아이와 함께하는 영어 공부하는 뭐 사진이나 스크립트 같은 거 올려주시면 저희가 작은 선물 보내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수업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글쓰기의 요소가 되는 것들을 오늘 좀 다뤄서 스펠링 제가 다뤄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엄마나 교사가 앞에서 수업을 통해서 글 쓰는 과정 전체를 보여주는 수업을 모델 수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아이들 일기 써라 뭐 해라 하지만 아이들이 누가 쓰는 걸 그 과정까지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글 쓰는 과정을 앞에서 보여주기를 해야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써보는 능력도 생기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모델 라이팅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글쓰기 위해서 초석을 다졌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직접 글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샘플로 모델 라이팅을 해주시면서 아이들을 가르치실 수 있는 방법이 준비되는 것 같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모니터를 통해서만 배워보는 것보다는 직접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희 엄마표 영어특강 공지사항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참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